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도내 유명산마다 단풍 인파로 몰린 가운데 정읍 내장산은 이번 주말에 단풍이 절정에 이를 전망입니다. 자동화기기와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뱅킹이 확대되면서 은행들이 점포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 도민들이 문화비 지출을 대폭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지난 주말 도내 유명산은 오색 단풍을 보려는 인파로 붐볐습니다. 정읍 내장산은 오는 주말쯤 단풍이 절정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한범수 기자가 전합니다. 발갛게 물든 단풍 물결이 마치 물감을 풀어놓은 듯 산등성이를 화려하게 수놓았습니다. 단풍의 매력에 흠뻑 취한 사람들은 저마다 카메라에 추억을 담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춤에도 불구하고 정상에 여기 전망대에 올라와 보니까 기분도 너무 좋고 단풍도 너무 예쁘게 들어서 역시 가을산 하면 내장산이구나. 울긋불긋 가을빛에 둘러싸여 고요한 호숫가를 거닐어도 보고 따스한 가을볕 아래 둘러앉아 오손도손 얘기꽃을 피우는 여유는 단풍 여행이 주는 또 다른 재미입니다. 오래간만에 왔는데요. 단풍이 너무 이쁜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또 오고 싶어요. 이제 막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정읍 내장산은 지난 주말 이틀 동안 5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이번 주부터 탐방객들이 많이 증가하기 시작했는데요. 올해는 단풍이 좀 늦어져서 11월 첫째 주에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리산과 덕유산은 이미 단풍이 절정에 달했다며 이번 주까지 단풍의 향연을 만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가을철 건조기를 맞아 산불 예방 활동이 강화됩니다. 전라북도는 다음 달부터 12월 중순까지를 산불 조심 기간으로 설정해 산불 방지 대책 본부를 운영하고 산불 취약지 9만 헥타르와 83개의 등산로 입산을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산불 10건 중 8건은 입산자의 과실이 원인이며 지난해 도내에서는 21건의 산불이 발생해 3헥타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도내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올 3분기 도내 전입자는 5만 3,544명, 전출자는 5만 4,666명으로 1,122명이 순유출됐으며 지난해 3분기보다 331명이 더 빠져나갔습니다. 도내 출생아 수도 감소해 올해 8월까지 지난해보다 7.2% 줄었고 출생아 수 감소폭도 대전과 강원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동화기기,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뱅킹이 활성화되면서 은행 점포수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 등 금융 소외계층을 위해 수익성만을 따져 점포를 없애는 일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주시 서신동, 전북은행 서일지점이 없어지고 자동화기기만 남았습니다. 이용객 수가 적어 인근 지점과 통폐합한 겁니다. 온라인 세계로 많이 하던 게 전환이 많이 됐어요. 그게 아무래도 매점 고객들이 좀 많이 털겠죠. 지금 약간 효율적인 어떤 측면을 봤을 때. 전라북도 금융기관 점포수가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도내 금융기관 점포수는 지난 2013년 1250개에서 지난해 1173개로 77개가 줄었습니다. 금융기관의 구조조정과 맞물려 스마트폰을 활용한 인터넷 뱅킹 가입자가 급증한 탓입니다. 지역은행인 전북은행은 2012년 82개에서 지난해 71개까지 꾸준히 점포수를 줄여왔고 이용객이 적어 적자폭이 큰 임실이나 장수는 아예 지점이 한 개도 없습니다. 불편하지 뭐. 아무래도 모르니까 그러고 얼른 가서 할 수도 없고 가서 그냥 몇 시간씩 기다려야 하고. 하지만 금융기관이 수익성이 급급하면서 노인 등 금융 소외계층의 불편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금융 소비자의 접근성을 악화시켜 불편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금융회사의 공공성을 무시한 회사이면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모바일 뱅킹 이용이 늘면서 자동화기기도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 노인 인구가 많은 전북에서 금융 불편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경기 침체로 교양-오락 문화비 지출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도내 3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소비 지출 전망을 조사한 결과 교양-오락 문화비 지출 전망 CSI가 93으로 가장 낮았고 여행비와 외식비 지출 전망이 95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의료보건비와 교육비 지출 전망은 110을 웃돌아 꼭 필요한 지출을 우선하고 문화생활 등은 포기하는 경향이 지배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산 새만금 산업단지에 들어선 벨기에의 솔베이 군산공항이 이번 주 본격 가동됩니다. 솔베이 실리카는 다음 달 2일 군산공항 준공식을 갖고 자동차 타이어의 주 원료인 무정경 실리카를 연간 4만 8천 톤 규모로 생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조선과 자동차 등의 불황으로 침체된 군산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른 지역의 뉴스를 전해드리는 시간, 오늘은 대구 소식입니다. 안전한 먹거리를 구하기 위해 농가와 직거래를 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도시 소비자들을 농가에 초청해 자신들이 먹는 먹거리가 어떻게 생산되는지 직접 보고 체험도 할 수 있게 하는 팜파티가 농촌 관광의 새로운 모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구 MBC 윤영균 기자의 전해드립니다. 영천의 한 농가에서 200여 명의 시민들이 이 농가에서 생산한 쌀과 한우 등으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 인천 등 전국 각지에서 온 이들은 평소에 이곳에서 쌀과 과일, 한우 등 식재료를 직접 구입한 이른바 도시 소비자들입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주문해서 먹어봤는데 다른 데보다 뭐 싼 것보다도 일반적으로 친환경이라는 것을 오늘 직접 보게 되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문해서 먹게 되었구나. 아이들은 누렇게 익은 벼를 직접 보고 메뚜기도 잡아보는가 하면 택배로만 받아오던 사과를 직접 따보기도 합니다. 복숭아가 매출이 눈으로 다 보고 갔기 때문에 신뢰하고 믿고 이제 계속 구매를 해서 드시고 팔로까지 이제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농촌 체험에 파티의 개념을 도입한 팜파티는 생산과 가공, 관광이 결합된 이른바 6차 산업의 모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농가는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도시 소비자는 안전한 먹거리를 구입할 수 있는 장점 때문입니다. 농산물을 생산하고 또 수확되는 과정들을 함께 해가면서 소비자의 농산물 신뢰도를 높이는 행사 차원에서 팜파티 행사를 최근에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영천과 김천, 영덕 등 5개 시군 20여 곳의 농장에서 팜파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전주시가 특수형 화물자동차 신규 공급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에코시티와 만성지구 등 공사 현장이 늘면서 청소와 살수용 차량, 또 사다리차 등 특수 화물 자동차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특수 화물차는 지자체에서 관리하며 전주의 경우 지난 2013년부터 신규 허가가 없었습니다. 3D 프린팅과 드론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박람회가 전주에서 열렸습니다. 제1회 한중 3D 프린팅 드론 산업 박람회가 다음 달 4일과 5일 이틀간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려 한국과 중국의 200여 개 기업이 제품 홍보와 수출 상담에 나섭니다. 또한 생활용품을 3D 프린터로 출력하고 전국 최초로 드론 축구를 시연하는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마련됩니다. 프로축구 전북 현대가 창단 이후 처음으로 홈 관중 40만 명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북 현대는 현재까지 올 시즌 홈 관중 수가 38만 9천 명으로 남은 3경기에서 40만 명을 거뜬히 넘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다음 달 6일 K리그 클래식 우승을 놓고 경쟁하고 있는 FC 서울과의 마지막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해 3연패를 달성하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가을이 오면 생각나는 단어는 단풍과 독서입니다. 하지만 독서의 계절이라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과거 손에 들고 있던 책들은 이제 스마트폰으로 바뀌었고 TV 등 여가 시간을 채워줄 다양한 콘텐츠가 생겨나면서 더 이상 독서 산매경에 빠질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우리나라 성인이 한 해 동안 읽은 책은 9.2권으로 10권이 채 되지 않거나
34.7%는 1년 동안 단 한 권의 책을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책을 읽지 않는 시대는 야만의 시대가 되고 맙니다. 어릴 적부터 독서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학교 교육과정에서 독서 교육 비중을 대폭 높여야 합니다. 둘째, 독서가 곧 공부라는 인식 전환도 필요합니다. 독서는 지적 성장을 도울 뿐 아니라 자존감을 높여주는 가장 유력한 수단입니다. 셋째,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나 책과 함께 놀고 책을 즐길 수 있는 독서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지역사회와 지자체는 크고 작은 규모의 도서관을 더 짓는 등 독서 인프라를 더욱 확충하고 독서 습관과 시민의식을 길러줄 다양한 독서교육 프로그램 운영에도 앞장서야 합니다. 완주의 책 페스티벌과 전주 독서 마라톤 데이 등 다양하고 풍성한 행사장을 찾아 도민들이 독서의 의미를 느껴보면 좋겠습니다. 독서는 단순히 지혜나 지식을 넓혀주는 수단만은 아닙니다. 인생의 훌륭한 스승을 만나게 해주는 일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잠시 스마트폰을 끄고 서점을 방문해 책을 고르고 책장을 넘기며 잠시 잃었던 감성을 다시 회복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MBC 논평이었습니다. 익산시가 호남 3대 도시의 위상을 위해 인구 늘리기 사업을 강화합니다. 완주군은 주민 참여형 문화재 활용을 정부 공모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지역 소식 김한광 기자입니다. 익산시가 인구 늘리기 사업으로 60개의 실행 과제를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기 대책으로는 실거주자 전입운동과 출산 장려, 귀농 귀촌 등을, 중장기적으로는 생활 정주 여건과 기업 유치 환경 개선 등으로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 보완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호남 3대 도시의 유산과 명예를 지키고 도시 성장과 지역 경제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인구 증대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남원시에 취업과 복지 지원 등을 융합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가 문을 열어 실업급여와 재취업 지원 등 고용과 복지 관련 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완주군의 향교와 서원, 전통 산사 등이 정부의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선정된 문화재를 활용해 한시 쓰기와 전통 자수 체험, 불교 문화 답사, 전통 목가구 제작 등의 프로그램을 내년부터 주민들의 참여 속에 진행하게 됩니다. 문화재를 활용 방안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완주군의 새로운 문화재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올해 군산 금강철새 여행이 서천군과 연계해 확대 추진됩니다. 군산시는 다음 달 18일 개막하는 금강철새 여행을 어린이 행복도시 체험은 물론 탐조 투어, 스티커 투어 등 세부 프로그램까지 서천군과 연계해 내시로 하기로 했습니다. 2016 군산 서천 금강철새 여행 행사는 단순 이벤트성 프로그램을 최대한 배제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김제 지평선 산업단지가 축산물 가공의 호남권 거점이자 수출 전진기지로 육성됩니다. 국내 최고의 종합육가공 조합인 도드람 양동협동조합은 김제 지평선 산업단지 5만여 제곱미터에 오는 2018년 완공 계획으로 프레시미트 센터를 기공했습니다. MBC 뉴스 김한광입니다. 지역 경제의 기여도가 높은 명문 장수기업이 선정됩니다. 전북지방중소기업청은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명문 장수기업으로 선정해 포상 우선권과 현판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45년 이상 된 중소기업으로 다음 달 18일까지 신청을 접수한 뒤 경제적, 사회적 기여도, 기업 평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내년 2월 확정합니다. 해경이 음주 운항 단속을 강화합니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다음 달 1일부터 일주일간 음주 운항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낚시 어선의 경우 선내 음주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지난 6월 군산 앞바다에서 어선 선장이 만취 상태로 배를 몰다 출항하던 유람선과 충돌하는 등 매년 10여 건의 음주 운항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다음 달에도 해수면이 높아지고 조수간만의 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피해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밀물때는 평소보다 물이 빠르게 차올라 매우 위험할 수 있다며 해안가 활동 시 기상예보나 경고방송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함께 운동을 나갔던 80대 노모와 50대 딸이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고창 산내면의 한 도로에서 85살 이모 씨와 59살 김모 씨 등 모녀가 29살 김모 씨가 몰던 승용차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김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민안전처 평가 결과 전라북도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에 대해 차선 조정과 중앙분리대 설치 등 개선 공사 실적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는 또 국민안전처 공모사업인 안전한 보행거리 조성 사업에 부안군 물해거리 사업이 선정돼 국비 7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지역의 다양한 행사와 문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독립영화인들의 축제 전북 독립영화제가 오늘부터 닷새간 전주 디지털 독립영화관과 전주 시네마타운에서 열립니다. 커피와 클래식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제9회 동서 커피 클래식이 모레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장애인 공감 콘서트가 내일 군산 예술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북 중등음악교원 정기연주회가 내일 익산 속리문화예술회관에서 있습니다. 서양화가 이종만 개인전이 모레까지 우진문화공간에 마련됩니다. 익산 그랜드 취업박람회가 모레 원광대학교 문화체육관에서 열립니다. 한중 3D 프린팅 드론 산업 박람회가 오는 4일과 5일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개최됩니다. 익산 보석 대축제와 함께하는 블링블링 주얼리 페스티벌이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익산 왕궁 보석 테마 관광지 일원에서 열립니다. 전주 MBC 베이비 페어가 오는 3일부터 6일까지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진행됩니다. 전주시는 오늘까지 올 하반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접수받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12도, 남원 13도 등 12도에서 14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에서 오전에 1에서 2m, 오후에는 2에서 4m로 점차 높게 일겠으며 앞바다에서는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